그래서 여기 요 레퍼런스 베리어블 4라는 변수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확인해 봤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를 가리킵니까? 여기를 가리켰습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죠?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네?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건데, 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새로 생성된 객체이고, 레퍼런스 2와 레퍼런스 2를 가리키는 요 번지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확인을, 번지 값은 여러분들 그 번지 값을 찍어 보면 되잖아, 그죠? 확인해 보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지 않았었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요거를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 요 값을 갖다가 변수를 지정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만약에 이게 이놈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것들은 어제 과제를 다 해봤죠, 그죠? 해봤습니까? 뭐 특별히 애로 사항은 없죠? 다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죠, 그죠? 여기도 다 확인해봤죠, 그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여기 얘는 이제 그 합이라는 문자열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제 여행이라는 문자가 여기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합이라는 변수가 여행이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가리키고 있을 건데 다음에 합의에 늘 값을 넣어버렸다. 그럼 이제 여기는 값이 연결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힙 영역에 있는 이 객체는 사라진다 하는 내용이고. 자, 배열에 대해서 어저께 잠깐 했었죠. 자, 배열이라는 것은 연속된 공간에 저장하는 자료 구조 형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 이것은 사실은 이 배열은 내가 생성한 배열 값은 힙 영역 안에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그 배열을 선언하면 배열이 이 힙 영역에 생성된 메모리 요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선언은 타입 어떤 타입 이 내가 배열의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타입,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수값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타입을 지정해 줄 거고, 문자열이면 뭐 캐릭터나 뭐 스트링이나 문자면 캐릭터 이렇게 지정해 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괄호 요거 대괄호로 표시해 주고, 이게 이제 실제로 배열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 주든지 선언을 해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타입으로 많이 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열의 번지를 잘못 지정하면 이렇게 null point exception error, 번지를 잘못 지정한 것보다 배열의 원래 초기가 null로 지정해 놨는데 없는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null point exception error가 발생한다 하는 내용들 쭉 해서 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들 뭐 쭉 했었습니다. 자, 어저께 뭐 애들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메소드로 넘겨주는 그 인자값, 매개값을 배열이다. 배열 타입이면 이와 같이 지정해서 해줘서 넘겨줘야 된다. 그죠? 스코어라는 것은 배열 타입이다. 배열 타입으로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 하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수를 미리 생성을 해서,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new 해서 어떤 타입을 지정해주고 길이를 지정해주면 이때는 값은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길이 값만 지정해줬죠. 그죠?
그러면 그 길이만큼 힙 영역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부의 값들은 어떤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다, 되어져 있어야 돼요. 배열값이니까 배열을 전체 길이를 배열을 생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초기화된 값을 가진다. 그래서 만약 인테저 타입이다, int 타입이다 그러면 여기는 0으로 다 초기화되어 있을 거다는 거죠. 쭉 넘어가서 배열의 길이 값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때 배열의 길이 값은 뭐뭐점 랭스, 여러분들이 지정해 준 그 변수 이름 뒤에 뭐뭐점 랭스 하면 이 랭스라는 메소드가 이미 그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소드를 불러내서 실행되는 결과 값은 여러분들이 선언해 준 그 배열의 길이 값을 되돌려 준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나중에 이 배열의 값을 순차적으로 액세스할 때 포르프를 이용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길이만큼 액세스하도록 이렇게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뭐점 랭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는데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커맨드 라인 입력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바를 실행할 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자바를 실행할 때 뭡니까? 명령어 자바 명령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입력되는 값을 갖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입력되는 값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의 메인에서 args라는 이 문자열 변수로 들어온다. 문자열 변수로. 그래서 args는 문자열 배열 타입의 변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문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순차적으로 뭡니까? 값을 불러서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배열 타입으로 지정해 준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커맨드 상에서 값을 지정해 주는 방법이고 실제로는 이클립스 상에서 값을 또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니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예. 이클립스를 띄워서 자, 이클립스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할까요? 커맨드 라인 입력이니까 이름을 하나 주죠, 뭐. cmd 인풋이랄까요? 인풋 이렇게 하죠. 커맨드 인풋 cmd 인풋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것은 액세스 타입은 퍼블릭 타입이고 이때 여러분들 요거 만들 때 그죠? 여기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게 디폴트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체크해 주면 최초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 그죠? 요게 내가 입력하지 않고도 그죠? 어저께 내가 요거 안 했어 그죠? 이거 입력하다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생성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메인 딱 같이 붙어서 올라오죠 그죠? 예. 요걸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ARG에서부터 어떤 입력받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바깥에서 요놈 이제 뭐 이름을 내가 cmd 인풋이라고 줬는데 실행할 때 어떤 값을 읽고 와서 args로 문자를 읽고 와서 값을 갖고 오는 거지.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실행하면 최초에 실행할 때 뭡니까 만약 게임 같으면 게임이나 뭐 아니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애초에 어떤 인풋 값을 하나 갖고 와서 어떤 상태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160페이지에 그 예가 있어요. 160페이지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니까 if 자, arg 값을 읽어와서 args가 args의 점 length 자 args의 length 값이 그러니까 이것은 args라는 게 아까 그 배열 변수라 했죠, 그죠? 배열 타입의 변수라 했어요, 그죠? 문자열 변수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그 문자가 몇 개를 입력했느냐 이제 헤아리는 거죠. 그게 만약에 2가 아니면 그러니까 두 개를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지금 여기서는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문자를 두 개의 문자를 뭔가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가 아니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는 거예요. 2가 아니면 에러 메시지가 뭐냐니까 시스템 아웃에서 시스템 아웃 좀 프린트 라인에서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 되어 있냐 프로그램 사용법 뭐 이렇게 이 프로그램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라 하는 이제 사용법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법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두 번째 라인에서는 뭐냐니까 이게 자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뭐 자바 명령어를 주고 뒤에 이것은 메인 뭐 스트링 어레이 뭐 아규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요 프로그램의 클래스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그대로 그 같은 원리를 쓰려면 이렇게 커맨드 인풋이라는 파일을 실행할 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커맨드 상에서 실행하려면 내가 클래스 파일을 자바 띄우고 커맨드 인풋 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뭘 하냐니까 넘버 1, 넘버 2 값을 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 창에 이렇게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엑시트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는 그냥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요것은 이제 요거 실행하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이 잘못돼서 다시 요 값을 입력해 주라. 뭐 요런 이제 메시지를 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실행을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시스템.exit 하면은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값이 들어왔으면 뭐 다른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뭘 실행하냐 하니까 그 밑에 보면 스트링 타입에 쓰는 했죠, 그죠? 스트링에 스트링 넘버 1, str 넘버 1이라는 변수에 뭘 넣냐니까 아까 넘버 아규먼트에 0번지 값을 넣어라. 그러니까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두 개의 문자 예를 받아왔으면 args라는 변수에는 args라는 여기는 뭡니까? 스택 영역이 되겠죠, 그죠? 해서 힙 영역에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죠? 힙 영역에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개가, 그죠? 그래서 두 개라는 것은 여기에 배열이니까 0번지와 1번지에 해당하는 값이 아니죠, 그죠? 0번지와 1번지에 해당하는 배열이 생성이 돼 있고, 그때 여기가 가리키는 것은 또 스트링 타입의 다른 객체가 실제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가리키는 것은 또 다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버 1이라는 거 하고 여기는 넘버 2라는 여기 보면 넘버 1, 넘버 2라 했죠. 그죠? 사실은 이것을 내가 변수로 설정해 준 건 아니죠. 그냥 개념상 해서 그런 객체 타입을 두 개 타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0번지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 객체니까 여기 객체를 ARGS에서 0번지의 값을 읽어와서 액세스해서 str 넘버 1에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str 넘버 2에는 1번지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라. ARGS의 0번지 값은 여기 객체 값을 읽어와서 어디에? 스트링 넘버 1. 자, 스트링 넘버 1이란 게 이제 스택에 또 여기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ARGS가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 다음 str 넘버 1. 넘버 2 해서 str 넘버 1은 어디를 가리키냐니까 여기가 요 넘버 1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str 넘버 2는 여기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죠? 이 값이 제대로 읽어져 왔는지 출력해 보면 될 거예요. 플러스 자,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볼 거예요. 자,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넣어줬어요. 그죠? 값을 아무것도 안 넣어줬죠? 그냥 실행만 했어요. 그죠? 이클립스상에서, 그죠? 실행을 하니까, 여기서는 아까 그 ARGS로 뭔가 값을 읽어오기를 바랐는데, 읽어온 게 없잖아. 그죠? 읽어온 게 없으니까, 여기가 실행이 됐겠죠. 그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요 메시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사용법. 요렇게 입력해라 하는 거죠. 그죠? 자바에 뭐, 넘버 1, 넘버 2 두 개.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커맨드 입력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런에 보면 입력해 주는 게 run configu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클릭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지금 뭐 프로젝트 이름, 클래스 파일 이름 떴죠. 그죠? 자, 아규먼트 클릭하면 여기서 내가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값을. 자, 넘버 1과 넘버 2에 해당하는 값을 만약에 10 띄우고 20 이렇게 주면 이게 뭡니까?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10이라는 숫자 값이 아니고 문자 열로, 그죠? 문자 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0과 20이요. 블랭크는 이제 이런 거 두 개 데이터를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run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값을 이제 제대로 읽어 왔으니까 if문 말고 여기서 string number 1, string number 2의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ARGS의 0번째 값하고 1번째 값이 들어가서 여기 출력해 보니까 string number 1은 값이 10이고 지금 문자 열이에요. 문자 열. string number 2는 값이 20이다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실행할 때 애초에 내가 이제 run 할 때 그죠? 값을 지정해 주는 방법. 자, 그래서 여기 메인에 ARGS라는 요 문자 열 배열이 돼.
문자열 형태 타입의 그 뭡니까 스트링 타입의 배열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커맨드 창에서 입력해 주는 방법이 있죠. 그죠? 커맨드 창에서 여러분들 입력해 줘도 돼요. 그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클립스 상에서 입력해 줬지만 커맨드 창에서 입력해 줘도 된다 하는 거죠. 아니. 여기는 아닌가? 커맨드 안 되나? 찾는 거고. 커맨드 입력하는 창이 어디 있지? 자, 여기서 커맨드를 치면 자, 커맨드 창이 열려요. 여러분들 이제 그 윈도우에서 그죠? 이때까지는 뭡니까? 그 윈도우 상에서 작업했지만 이렇게 커맨드 상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현재 위치한 폴더가 유저 C 드라이브의 유저 밑에 용인이란 폴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뭐가 있는지 내용을 보려고 하면 dir 치면 뭐 이런 내용들이 뜨죠. 그죠? 이런 내용들은 내 현재 폴더 아까 그 폴더 아래 이런 폴더 아래 이름 di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디렉토리 타입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커맨드 창에서 그죠? 이거 한번 이게 이제 커맨드 창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하는 폴더가 어디냐니까 내가 작업하는 폴더가 C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C change directory 해서 C의 드라이브 밑에 어디냐? C 드라이브 밑에 아마도 프로그램 폴더 밑에 뭐 쭉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커맨드 input.java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프로퍼티를 보면 로케이션이 있어요. 그죠? 로케이션. 그래서 로케이션 요 놈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용인 폴더 아래 보면 이클립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쭉 아까 여기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있죠. 그죠?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 보면 아까 내가 작업한 프로젝트 디렉토리 폴더가 챕터 1, 챕터 1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빈 디렉토리도 있고 뭐 src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빈 디렉토리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 만들어서 컴파일하면 빈 디렉토리 아래에 보면 클래스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하면 이거 지금 만들어진 게 없다. 왜 없지? 예, 내가 만들어 놓은 커맨드 인풋 자바 파일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빈 디렉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바 실행시키면 돼요. 자바 cmd input 자바 이렇게 실행시켜도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클립스 상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이제 커맨드 상에서 바로 자바를 실행시키면서 내가 작업한 소스 파일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물론 여기에 이제 아까 입력값을 안 줬어요. 이러면 오류가 뜬 거예요, 오류가. 이게 커맨드 인풋 자바 로드 할 수 없다. 아까 빈 폴더에 들어오니까 그죠? 여기에 커맨드 인풋 클래스 파일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트 코드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컴파일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잠깐만. 클래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좀 보여줄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커맨드 창에서 자바를 바로 실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폴더가 뭐가 좀 패스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args라는 변수 값으로 값을 읽어와서 그죠? 처리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값을 읽어와서 이게 이제 string 1과 string 2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예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것을 뭐 여러분들 책에 보면 문자열이니까 숫자 값으로 바꿔서 뭔가 처리를 하는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integer.parseInput parseInt 하면 읽어온 문자열을 지금은 여기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값을 숫자 값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를 한번 보여준 겁니다. integer.parseInt 하면은 문자열을 숫자 값으로 바꿔준대요. 문자열을. 그래서 10이라는 문자열을 숫자값 10이란 값으로 바꿔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놈을 값을 갖고 와서 뭐 덧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메인 부분에서 args라는 변수의 사용예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은 배열 타입이다. 배열 타입. 그죠? 배열 타입이고 문자열을 가지는 배열 타입이다. 문자열로 읽어왔으니까 내부에서 그것을 숫자로 처리하려고 하면 숫자 값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줘야 된대요. 자, 그런 예를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해서 지난 시간에 봤죠. 그죠? 자바에서는 행과 열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배열을 사용할 때 이런 관점에서 행과 열 번지에 만약에 0,0번지에 어떤 값을 넣느냐 1,2번지에 값을 넣느냐 여기 이제 인덱스를 지정해서 값을 넣을 건데 자바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스코어라는 배열 값은 2차원 배열인데 행이 두 개이다. 그러면 먼저 2개짜리인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열을 액세스할 수 있는 거. 열은 각각의 행의 0번지와 1번지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에는 배열 공간이 데이터가 3개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랭스 값을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만들어진 스코어에 대한 랭스 값을 갖고 오려고 한다 하면은 스코어.랭스 하면은 행의 값을 갖고 온대. 행의 값. 그래서 0번지 행의 랭스 값 하면은 0번지 행의 열 값을 갖고 온다. 그죠? 네, 이렇게 액세스한다. 그래서 랭스라는 것을 사용할 때 다차원 배열일 때는 행과 열을 이렇게 지정해서 랭스 값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다차원 배열의 형태는 이와 같이 구성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타입 말고 참조 타입일 경우에는 각각의 문자가 예를 들어 참조 타입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스트링이다. 그죠? 그러면 스트링 같으면 스트링에 뭐 3을 배열 길이를 3이다 하면은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액세스할 수 있도록 여기서 3개의 번지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0번지다 그러면 0번지에 요 객체를 액세스하고 1번지다 하면 1번지의 객체를 액세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164페이지의 프로그램 보면 이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액세스하는 그것을 번지를 한번 찍어봤어요. 번지를 여기서는
매스 스코어라는 그 배열 변수는 무슨 타입을 가집니까? 무슨 타입의 배열이에요? 배열의 타입이, 데이터 타입은 어떤 타입입니까? 164페이지의 네 번째 라인에 보면 매스 스코어라는 변수를 설정을 했죠. 그죠? 자, 매스 스코어의 배열은 2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2차원 배열이고 2차원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타입이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행 3열의 값을 가진다 하는 거죠. 이행 3열. 자, 이행 3열의 값을 가지도록 미리 이제 하나 그 선언을 해놨죠. 그죠? 매스 스코어의 스코어가 매스 스코어라고 지정해 놨어요. 그죠? 매스 스코어는 자, 여기 보면 new 해가지고 뭡니까? int 이행 3열이다 하면 스택 영역에 매스 스코어가 만들어질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힙 영역에는 0번지, 1번지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졌을 거고, 0번지는 또 뭡니까? 값을 3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고, 1번지에는 3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스 스코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각각의 번지를 한번 액세스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번지, 1번지, 2번지가 있을 거고 0, 1, 2번지가 있을 건데 매스 스코어에 0,0번지를 액세스하려고 한다. 그러면 매스 스코어에 0,0번지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값을 갖다가 값을 한번 거기에 있는 값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포르프로 이제 포르프로 돌리면서 값을 2차원 배열이니까 먼저 0번지 행의 0번지에 10번지 0, 1, 2 세 개를 액세스하고 그다음에 행의 그다음 다 액세스했으면 1번지에 대해서 0, 1, 2 액세스하도록 하려고 한다 하면은 다차원 배열이니까 포르프를 지금 포르프가 몇 개 필요해요? 포에 인덱스가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i라 합시다. i 인덱스 번지를 내가 i라 가정하고 여기를 인덱스 j라 가정합시다. 그래야 여기가 i 번째와 j 번지 별도로 다 인덱스를 지정해 줘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포에 제일 처음에 내가 행의 0번지를 액세스하려고 0번지 1번지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i가 0에서부터 뭡니까?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2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맞습니까? i를 증가시키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2라는 값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매스 스코어의 랭스 값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매스 스코어의 점 랭스 값을 갖고 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i가 제일 처음에 0일 때 그러면 매스 스코어에 i번지 그럼 0번지가 선택이 되겠죠. 그죠? 자, i가 0일 때는 여기가 0번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j번지는 내가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죠? j번지는 그러면 j번지는 또 안에서 j 값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for loop에 내부에서 j는 0에서부터
J가 이번에는 얼마까지예요? 3보다 작을 때까지 3개니까 그죠? 3보다 작을 때까지 J는 J 플러스 증가시키고 그죠?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매스 스코어의 랭스 하면은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값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를 랭스 값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J 값 J 값을 그러니까 열번지 값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행번지를 지정해 준다 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원래는 이제 매스의 스코어에 뭐 예를 들어서 0번지에 해당하는 랭스 그죠? 이렇게 지정해 줘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0번지나 1번지나 랭스가 같으니까 그냥 요거 요렇게 뭐 0번지 이렇게 지정해서 써도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뭐 이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값으로 바로 지정해 줍시다. 지정해 주고. 자, 여기서 뭐 했어요? 자, i와 j 값을 지정해 줬으니까 지금 만약에 j가 딱 들어오면 i가 0일 때 j가 들어오면 j가 이제 0부터 0, 1, 2까지 하겠죠. 그죠? 그러면 0번지에 0번지. 아, 여기는 0번지. 여기는 1번지, 여기는 2번지. 이와 같은 식으로 액세스를 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거기서 뭘 액세스했어요? 여기서는 보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 했어요. 매스 스코어에, 뭡니까? I, 여기는 K라고 썼죠. 그죠? 여러분들 책에서는 요 인덱스를 J라고 안 쓰고 K라고 썼어요. 그죠? 예, 그래서 I 행과 K 번째 열의 값을 뭐 프린트 하는 거예요. 그죠? 프린트 해보고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이 얼마가 찍힐 것 같아요? 값이 내가 그 선언만 해줬고 값을 넣어준 게 없으니까 여기서 프린트 해보면 여기는 선언을 해줬으니까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 값이 다 0으로 채워져 있겠죠. 그죠? 초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쵸? 0으로 초기화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값을 찍어보면 모두 0이 찍힐 거라는 거죠. 자, 값이 모두 0에 찍힐 거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13번째 라인에서 보면 English Score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변수, 배열 변수인데, English Score에서는 그 뒤에 보세요. new에서 int 행은 두 개를 지정해 줬는데 이런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죠? 이런 지정을 안 해줬죠? 안 해주고 14번째 라인에 가보면 그쪽에서 열의 길이를 거기서 지정해 줬어요. English 스코어의 0번째 행에 0번째 행은 new int 이렇게 지정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되겠죠. 이제 지금 요건 이제 다른 거로 합시다. 이제 잉글리시 스코어라고 합시다. 잉글리시 스코어는 두 개를 했으니까 두 개 객차 만들어졌고 그 밑에서 보면 잉글리시 스코어의 0번째는 new 해가지고 new에서 뭐 했습니까? int에서 그죠? new int 길이를 2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개짜리가 잡힐 거고 또 그 밑에 또 보면 1번지에는 new int 길이 3을 잡아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이 3개짜리 공간이 잡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의 길이가 서로 다른 배열 변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0,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잉글리시 스코어라는 배열 변수에는 이행 열은 0번째 열은 2개, 2열. 첫 번째 열은 3열. 그러니까 길이 내부에는 다 일단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거예요. INT 타입이니까. 요런 타입의 그 배열로 이제 내가 지정해 준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다 출력을 해 봤어요. 그 내용을. 자, 여기 보면 16번째 라인에 보면 for i가 0에서부터 i가 스퀘어 점 랭스까지, 그죠?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그다음에 17번째 라인에는 뭡니까? i 번째 행의 길이만큼 실행을 시켜라 했죠. 그죠? 그러면 i 번째 행이 뭔가? i가 0이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i가 0이면 길이 값이 얼마? i가 0이면 길이 값이 랭스 잉글리시 스코어의 i 번째 i 번째 점 랭스라 했어요. 그죠? 랭스 이렇게 하면 i가 0일 때는 요 값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i가 0일 때 i가 0일 때 얼마예요? 예? i가 0일 때 길이 랭스는 얼마예요? 예? 랭스 배열의 길이라 했잖아요. 랭스란 것은 예? 요 잉글리시 스코어가 가리킨 잉글리시 스코어의 0번째 행의 요 길이는 얼마예요? 길이 얼마? 2잖아. 2. 그죠? 맞습니까? 2. 그 다음에 i가 만약 1이다. 자, 지금 프로 아까 내가 요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요거 여기를 j가 3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아까 매스의 매스 스코어의 점이 아니고 i 번째 점 랭스 이렇게 지정해 주죠. 그 i가 바뀜에 따라서 행의 길이 값, 열 길이 값을 바로 i로 지정해 주면 행의 열 길이 값을 바로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아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매스 스코어의 0번째 뭐 랭스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i로 바로 지정해 주면 i가 가변됨에 따라서 그 랭스 값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i가 0번째일 때 i가 1일 때는 랭스가 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값이 그때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포르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액세스 하면서 잉글리시 스코어에 i 번째 행과 k 번째 열의 값을 갖다 찍어 봤어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그 다음에 자바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행 3열의 값을 23번째 라인은 이와 같은 타입으로 해봤어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행 3열짜리예요. 2행 3열인데 1행의 값은 그러니까 0번째 행의 값은 열이 2개이고 1번째 행의 값은 열이 3개인 배열 값인 거예요. 그죠? 2차원 배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번지를 액세스해서 값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결과값을 한번 보세요. 결과값을 보면 잉글리시 스코어는 0번째 행은 0, 1, 열은 2개밖에 없으니까 0, 1만 액세스해서 값을 갖고 왔죠. 그죠? 그 다음에 1번째 행은 0, 1, 2, 3개 있잖아요. 그죠? 3개의 값을 액세스해서 갖고 왔잖아요. 맞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직접 돌리면서
요 결과값을 왜 이렇게 나온지 확인해 보세요. 자바 스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행 3열인데 이행 3열에 해당하는 다차원 배열인데 첫 번째 행은 열이 2개짜리고 두 번째 행은 열이 3개짜리인 배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값을 갖다가 그 값을 24번째 보면 값을 여기 다 지정해 줬죠. 그죠? 앞에서는 값을 지정 안 해 줬으니까 값을 찍어 보면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거고 24번째 라인에는 값을 지정해 줬으니까 그 값을 각 인덱스 번지에 따른 값을 찍어 갖고 와서 출력해 주겠죠.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해보면, 그죠? 아까 매스 스코어라는 것은 이행 3열이라 했고, i가 매스 스코어 점 랭스까지 실행하고, k는 열이니까 매스 스코어에 i가 가변되는 거에 따른 길이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이거는 이행 3열이니까, 각 행에 대해서 3개의 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행 0열, 영행 1열, 영행 2열, 일행 0열, 일행 1열, 일행 2열 이렇게 해서 값을 초기 값을 다 0을 찍어주죠. 그죠? 자, 아래쪽에 잉글리시 스코어라는 변수는 이행인데 각 행에 따른 열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다르게 지정해 준 거죠. 그죠? 자, 0번째 행은 열의 길이가 2고 1번째 행은 열의 길이가 3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찍어보면 이렇게 찍힌다 이거죠. 0열, 0번째 열, 1번째 열. 그 다음에 1행에 대한 것은 0, 1, 2 이런 값이 찍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다 이해했죠? 되겠습니까?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여기 값을 갖다가 이제 그죠? 24번째 라인에는 값을 바로 입력했어요. 그죠? 값을 바로 입력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배열 타입에 대해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복사를 봅시다. 배열을 복사하는 거. 자, 배열을 복사하는 것은 배열을 왜 복사하냐니까 배열에 이제 처음에 선언해 놓은 배열이 있으면 그 배열에 대해서 그죠? 자, 배열의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드라는 배열이 있었다. value underbar old라는 인테저 타입의 배열이 지금 길이가 3짜리죠. 그죠? 자, 중괄호에 1, 2, 3 길이가 3을 지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다른 배열에 복사하고 싶은데 이 배열의 길이가 짧아서 배열의 길이가 더 늘리고 싶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선언해 준 이 배열은 고정되어 있어요. 배열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배열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배열의 길이를 5만큼 늘리고 싶다 하면은 다른 배열을 하나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고정되어 있는 배열의 길이를 잡지 않고 가변 배열의 길이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입력되는 데이터가 어떨 때는 5개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10개가 들어오고 이렇게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열을 내가 잡아줘야 된다 하면은 배열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가 픽스해버리면 그 픽스된 길이만큼만 배열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변적으로 잡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배열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짜리 길이를 5개짜리로 이렇게 복사한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value underbar new라는 배열 타입은 길이를 5로 잡아줬어요. 그러면 처음에 5로 딱 설정을 하면 뭐예요? 여기 다 모두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겠죠. 그죠? 이 new라는 value underbar new라는 배열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거고 이것을 여기로 복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내용을 이 5개짜리 배열에다가 복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드라는 배열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new라는 배열에 복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씩 불러내면서 여기에 하나씩 넣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하나씩 불러내면서 하나씩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배열의 번지를 복사하는 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int에 이거는 value에 뭐 old라 했어요. old인데 이놈은 아까 뭐 2, 3, 4라는 3개의 값을 가지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alue에 new라는 변수예요. 그죠? 요 놈은 길이를
int에 뭐 예를 들어서 길이를 얼마를 길이를 5만큼 잡아준 거예요. 그죠? 길이를. 그래서 배열의 타입이 길이가 5다이죠. 5. 5만큼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 하나씩 불러내면 돼요. 그죠? value의 old의 0번째 값을 value의 new의 0번째 값으로 넣어라. 그죠? 그 다음 1번째 값을 1번째에 넣어라. 2번째 값을 2번째에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게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요건 포르프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포르프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면 하나씩 옮겨주면 이때 이제 인덱스를 i 값을 여기 인덱스를 i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i. 그러면 포르프에 i가 0에서부터 i가 뭡니까? length, value underbar old의 점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값이 어떤 값이 차들어가냐? 0번째는 old의 0번째 값이 여기 new의 0번째 값으로 복사될 거고 2는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세 번째까지 복사가 되고 나머지 이제 이거 지금 5니까 그죠? 두 개의 공간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은 0으로 초기화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열의 복사는 여러분들 얘가 167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167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old int array 값을 갖다 new int array 값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하고 나서 10번째 라인에는 복사한 값을 한번 찍어 본 거죠. 그죠? 자, 배열의 값은 이렇게 복사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복사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일일이 이렇게 복사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 책에 보면 시스템 어레이 카피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시스템 어레이 카피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복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게 보면 16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스템 어레이 카피 괄호 열고 오브젝트 src 돼 있죠. 그죠? 자, 복사하려고 하는 그 원래 그 배열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배열의 변수를 지정해 주고 int 돼 있는 것은 그 배열의 몇 번지부터 복사할 거냐 하는 내용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 데스티네이션 돼 있죠. 그죠? dest. 그래서 스타트 시작하는 변수 원래 그 배열 복사하고자 하는 그 배열 값을 앞에 지정해 주고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복사할 거냐 그 목적지 배열 데스티네이션 내가 목적 어디로 복사해 주고 싶은 배열의 변수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죠? 지정해 주고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다가 복사할 거냐 0번지의 내용을 0번지로 복사할 수도 있겠지만 0번지의 내용을 1번지부터 복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0번지의 내용을 0번지의 내용으로 복사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 길이만큼 어레이 첫 번째 그 복사할 그 변수의 길이만큼 복사를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68페이지에 119페이지 프로그램 보면 그게 복사하는 시스템.array copy라는 것을 사용해서 복사하는 것을 예를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해서 하나는 직접 여러분들이 폼을 사용해서 복사하는 거, 데이터를 하나씩 옮겨가는 대입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입시켜주는 과정으로 실행한 결과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array copy라는 그 뭡니까?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복사하는 예를 보여준 겁니다. 두 개를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실행하면서 잠시 한 10분 쉬었다 갑시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화장실 다녀오세요.